3월 25일 9야 5경기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메이저리그하고 일야도 며칠 뒤에 다 개막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야구 시즌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겨울 스포츠, 특히 이제 농구, 그 다음에 배구 이런 거는 끝물이죠.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연홍은 끝났고, 그 다음에 해축도 시즌 막판. 그나마 해축이 조금 더 깁니다. NBA보다는 한 달 정도 더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경기 많은 구간에 좋은 분석 데이터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게 회원분들한테 나가는 표인데 뭐 거의 다 맞췄죠? 레이커스나 덴버 빼고는. 그죠? 다 맞췄죠? 그 다음에 승패 라인은 뭐 리투아니아 프렌, 루마니아 승 마헨, 폴란드 승 마헨, 잉글랜드 승 이마헨, 보스니아 승, 그 다음에 키프러스 이프렌. 언어빌 좀 틀려서 그렇지 승패 라인 핸디는 다 맞췄습니다. 라트비아 프렌이라던가 키프러스 이프렌이라던가 느바도 이 두 경기는 저는 추천 안 드렸습니다. 메인감으로. 근데 이 경기는 뭐 어쨌든 1순위는 전 보스턴 승하고 댈러스 오버였는데 푸근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 2순위를 조금 욕심부려가지고 두 표씩 안전하게 갔으면 올킬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욕심부려가지고 올킬을 못했고, 그 다음 뭐 적중 같은 경우에나 뭐 46점, 700, 3무 하나 갔습니다. 딱 하나. 뭐 무자비를 저는 남발하면은 꾸준히 무자비는 잘 적중할 자신이 있어요. 뭐 주말 같은 경우에 10개씩 가고 그러면 근데 저는 2개 가요 보통 경기 많으면. 근데 어제는 이제 경기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 갔습니다. 그래서 3무 잉글랜드 3무 폴란드 2무 리투아니아 뭐 극장으로도 붙었죠. 그래서 46.7. 그래서 뭐 생각해 보시면 뭐 1콩만 가도 얼마나 큰 수익입니까? 그 다음에 MB 비율 가장 높여가지고 1순위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어제 영상 참고하신 분들은 분명히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적중글이나 이런 거에 뭐 따봉이나 이런 거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제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나는 못 먹었다 너만 먹었냐 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 좋은 결과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야간은 주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어제 수원 KT 마인승도 단폴로 가서 푸근하게 들어왔고요. 13승 3패예요. 2주 넘게 지금 82%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도 갈만하고 또 이따가 야간 뭐 해축 20경기 넘죠. 그 다음에 뭐 NBA도 경기가 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개설됐으니까 VIP 아니면은 S급 단폴 최근에 S급 단폴 멕시코 들어왔는데 S급 단폴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V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근데 기본 그냥 조합만 받고 싶다 나는 그러면은 주력 조합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스탠다드는 추천 경기만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화하고 LG부터 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둘 다 지금 뭐 하나도 직전 경기 연장까지 끌고 가긴 했지만 아쉽게 패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좋아요, 둘 다. 특히 LG 같은 경우에 좀 타선이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연승 달리고 있고, 그래서 선발은 류현진하고 에르난데스입니다. 그래서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개막전에 나와가지고 조금 수비들도 안 도와주기도 하고 LG 잠실 개막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3.2이닝 5실점 2자책으로 일찍 내려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전에서 만났을 때 뭐 여름에 만났거든요. 5이닝 무실점 뭐 완벽투 이닝은 좀 짧았지만 그 다음 잠실 다시 와서 6이닝 2실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LG가 제가 따로 적어놓지 않았지만 좌투 상대로 팀 타율이 아마 3인가 상위권이에요. 뭐 기아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잘 치는데 좌타 라인이 많다고 못 치는 건 아닌데 류현진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만날 때마다 첫 번째 맞대결도 사실 수비 에라부터 해가지고 류현진이 좀 흔들린 것도 있고 류현진이 초반에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좀 적응했다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잠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또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들 봤을 때 LG 상대로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중반에 왔잖아요. 왔는데 선발로는 풀핏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가을 야구에서 불펜으로 마무리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은 이제 프리시즌도 같이 했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선발 던질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몸 상태는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즌에 한화는 두 번 만났습니다. 홈에서 한 번, 원정에서 한 번. 홈에서 5이닝 2실점 승리 투수, 원정에서는 6이닝 2실점 노디시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둘 다 잘 던졌는데 조금 더 선발에 대한 기대치는 류현진에게 있을 수 있고, 에란데스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요. 이번 시즌 과연 선발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인지. 그래서 근데 다만 타선이나 불펜 쪽은 불펜은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 승패를 가르는 거는 빠따지 않을까. 어쨌든 하나도 지금 이번 시즌 가장 저평가받는 부분이 빠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저는 최근에 득점 내는 것들 물론 아예 점수가 빈탄은 아닌데, 에르난데스 잘 던지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LG 불펜 상대로 얼마나 점수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기추가 좀 주목이 되고, 그리고 류현진이 과연 몇 이닝을 소화할 것인가. 만약에 5이닝 던지고 내려가면은 뒤에 나오는 나머지 4이닝을 불펜들이 소화해야 되는데, 중간에 세던맨들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길어야 저는 6이닝이라고 보거든요. 7이닝 던지는 거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 류현진 나이도 먹었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 평균 이닝 자체가 5.5이닝이었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7이닝 던지는 경기들이 있었지. 그래서 5에서 6이닝 사이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이 경기는 저는 결국에는 타격 싸움에서 승패가 좀 갈린다고 보고요. LG 승,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하나 2.5 프렌, 그 다음에 8.5점? 저득점까지. 이거는 많은 점수가 날 가능성은 떨어지고, 만약에 이게 다득점이 뜨는 시나리오는 에르난데스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구위 안 좋거나 해가지고 에르난데스 때문에 다득점 뜰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잠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다득점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팀은 어쨌든 시즌 초반에 불펜 상태들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에르난데스가 지난 시즌에 홈 성적이 더 좋았어요. 원정 성적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눈팅 하시는 것보다 참여하시는 걸 저는 더 선호하고, 그러면 제가 더 좋은 분석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제도 좋은 분석 저는 데이터 제공해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롯데하고 SSG입니다. 터커 데이비스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안인데, 일단 시범 경기는 저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7이노스도 그랬고, 시범 경기랑 다르게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줬는데, 좀 지켜보고 싶고요. 터커 데이비스는 이제 좌안이라는 거, SSG가 좌안 상대 그렇게 잘 묻힌다는 거는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전체적인 팀 분위기는 SSG가 낫다. 어쨌든 SSG가 직전 경기도 승리를 거뒀고, 지금 첫 경기도 역전승 거뒀고, 그래서 개막 홈에서 계속 연승 달리고 있는데, 관건은 문승원이 선발 전환해서 어떤 성적을 보여주냐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불펜이었기 때문에 선발 맞대결 성적은 없고요. 재작년 시즌에도 선발로는 한 번 만났습니다. 불펜으로 던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한 번 만나서 문학에서 4.1이닝 4실점 3자책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승원이 얼마나 선발 몸 컨디션이 됐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롯데에 빠따가 또 기대치는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물음표예요, 둘 다 선발 쪽에선. 근데 저는 롯데의 어떤 수비, 그 다음에 또 유강남이 또 나오면 유강남의 블로킹이라던가 도루저지라던가, 또 과연 터커 데이비슨 상대로 터커 데이비슨하고 호흡을 투포수의 어떤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 볼배합 이런 것도 좀 물음표긴 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문승원을 신뢰하진 않지만 롯데의 타선, 그 다음에 레이에스 잘 치면 뭐예요? 롯데의 타선, 또 수비, 고승민 보셨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저는 그래도 문학에서의 SSG의 어떤 지난주에 개막 2연승 흐름을 좀 이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문승원이 경기 터트릴 만큼 아예 똥 싸지 않는 이상, 지난번 2년 전에 맞대결에서 완전 경기 터트릴 정도로 못 던진 건 아니잖아요. 4.1이닝 4실점 3자책이면 이거 이상, 예를 들어서 4이닝 6실점 이렇게 이래버리면 조금 힘들게 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그래도 저는 또 불펜 싸움에서도 오히려 SSG 돌승용 감독 불펜 운영 이것도 불안한데,
저는 롯데 불펜 더 신뢰 안 해요. 김원중, 구승민이는 롯데 불펜 더 신뢰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SSG 옆에 받았다면 SSG 프레네 여기. 그 다음에 이 경기는 그래도 다득점 보고 싶습니다. 둘 다 실점을 꽤 하거나 둘 중에 한 명은 꽤 할 거라고 보고요. 또 불펜 쪽에서 또 탁구장이다 보니까 또 런에 대한 기대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반부에도 점수가 좀 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하고 삼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NC는 최성령 선발, 그 다음에 삼성은 LG에서 데려온 최원태가 선발이에요. 그래서 일단 최성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만난 적이 없고요. 23시즌에 2년 전에 선발로 만나서는 좋았던 기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발로 만났을 때 뭐 5이닝 실점 홈에서,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한 번 안 좋았어요. 3이닝 4실점. 그런데 한 번 또 좋았습니다. 5이닝 실점. 그렇게 했고 선발로는 4번 중에 3번 만났고 한 번은 불펜 피칭이었어요. 그래서 뭐 좋았던 기억 2번, 안 좋았던 기억 한 번 있는데, 삼성도 이제 좌투 상대로 그렇게 타선이 좋은 팀은 아니에요. 최성영한테 좀 대체로 고전했던 것들을 봤을 땐 또, 근데 변수는 최성영이 과연 선발로 다시 또 기회를 받아서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23시즌에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4점대 중반으로. 그리고 삼성전에서도 좋았던 기억도 있고. 얘가 좋은 날, 안 좋은 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삼성의 어떤 타선 상대로 최성영의 어떤 볼 배합이나 컨트롤, 그 다음에 또 제구,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잘 되면, 구석으로 먹고 사는 애가 아니니까, 컨트롤만 좀 잘 되면, 어쨌든 좌는 메리트 있는 선발이고, 최성영은,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경기는 최원태가 오히려 관건이라고 봐요. 삼성으로 와서 첫 경기고, 지난 시즌 NC 상대로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에 조금 내보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원태인보다는 최원태를 먼저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난 시즌에 5이닝 실점 LG에서 6이닝 3실점 잠실에서 좋은 성적 거뒀고, 한 번 5.2이닝 4실점으로 조금 안 좋았어요. 잠실에서. 그리고 NC 창원 NC 파크 가서도 7이닝 실점, 매우 좋은 피칭 보여주면서 만날 때마다 한 번 빼고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23시즌에 이제 키움에 있었을 때, 한 번 만나가지고 그때 안 좋았거든요. 완전 영혼까지 털렸어요. 원정 가서 4이닝 11실점 9자책. 그러니까 한 번씩 최원태가 경기 터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번 있었는데, 작년에는 대구구장에서 한 번 라팍에서 한 경기 잘 던졌어요. 근데 23시즌에는 3번 가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최원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최원태가 삼성 가면서 조금 걱정되는 게, 대구 성적이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커리어 내내. 과연 이 라팍도 어쨌든 NC 박건우, 박민우, 손아섭, 데이비슨, 뭐 칠 수 있는 타자들, 타선에 대한 기대치는 NC도 충분히 있어요. NC가 걱정이 되는 게 마운드잖아요. 타선보다.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최원태도 쉽게 볼 수는 없다. NC 타선을. 왜냐면 라팍이기 때문에. 잠실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최원태가 키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최성령이 어쨌든 지지난 시즌 선발 던지고, 선발로 복귀해서 과연 얼마나 몸 상태일지 좀 물음표기도 하고요.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삼성, 지금 빠따 흐름이 삼성이 무시할 수는 없다. 최원태가 완전 경기 터트릴 정도로 완전 무너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래도 삼성이 타격 싸움에서 그래도 NC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55대 45 정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타격전 끝에 삼성의 승리 보겠습니다. 삼성 승에, 이 경기는 저는 최원태 때문에 핸디 패스할게요. 굳이 보면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NC 풀은 안 보고요. 그 다음에 10.5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하고 KT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간 성적은 13승 3패, 82%의 승률, 2주 넘게 주간 성적 지금 뭐 압도적으로 잘 찍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야간, 전체적으로 저는 충분히 도움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맞췄으면 좋았겠지만, 충분히 도움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표, 이거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참여는 VIP 아니면 VVIP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대박 33무도 하나 들어왔고요. 뭐 어쨌든 이번 주도 좋은 꾸준한 성적으로
경기 많은데 또 메이저리그 NPB 개막하는데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하고 KT로 넘어갈게요. 이 경기는 최원준하고 고영표의 맞대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 팀의 분위기는 두산은 연패, KT는 연승으로 첫 경기는 졌지만 두 번째 경기 연장 승부 끝에 이제 끝내기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쨌든 1승을 거뒀고요. 이 경기는 최원준이 고질적인 원정 약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하고요.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 7.35, 지지난 시즌 6.87, 잠실 나갔을 때하고 차이가 크고 지난 시즌은 워낙 못 던졌습니다. 왜? 그나마 잘했던 잠실 성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KT 상대로는 3번 만나가지고 뭐 안 좋았어요. 다. 그 다음에 고영표 같은 경우에는 두산 킬러였죠. 23시즌 기준으로 두산 만나가지고 두 경기 1.29. 근데 지난 시즌에는 뭐 4경기 만났습니다. 4번 만나가지고 이제 한 번 첫맛 대결 첫맛 대결 그때도 최원준하고 만났는데 그때 최원준은 5이닝 5실점했는데 승리 투수가 됐어요. 왜냐면 고영표가 4이닝 9실점으로 정말 못 던졌습니다. 안타도 13개 맞고. 근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5이닝 2실점, 그 다음에 6이닝 2실점 1자책으로 다시금 두산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영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원준은 고질적으로 원정 약점, 그리고 두산이 지금 타선 흐름, 그 다음에 물론 KT도 타선 흐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타선의 기대치는 KT한테 있고 KT가 리드하는 상황이 온다면 박영영이 솔로만 맞으면서 동점돼서 연장 가긴 했지만 블론 세이브를 할 확률은 좀 떨어지지 않나 연속으로. 그래서 이거는 KT 승, 그 다음에 마헨 승,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최원준 때문에 그래도 다득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최원준이 한번 똥 싸면 실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기아하고 키움이에요. 그래서 올러가 나오고 기아는 저는 올러가 차라리 지난번에 NC전에 나왔어야 됐고 오늘 차라리 양현종을 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홈이니까 홈 개막전 시리즈다 보니까 내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말이고 팬 많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양현종에 지금 한 살 더 먹었고 키움전이 더 만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올러가 첫 등판을 하고요. 그냥 김유나가 나와요. 키움은 확실히 빠따가 터져도 불펜이 문제고 마운드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김아홉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올러가 변수긴 한데 그래도 올러가 저는 그래도 키움 타선 상대로 뭐 지금 카데네스라던가 뭐 송성문이라던가 지금 무서운 타선들 많잖아요. 키움도. 근데 저는 올러가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불안정한 9위를 갖고 있는 투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윤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이제 3번 기아를 만났습니다. 한 번 7이닝 1시점으로 매우 잘 던진 경기도 있고요. 한 경기는 이제 불펜으로 나와서 못 던진 건데 한 번은 또 선발로 기아 원정 가서 6이닝 60점 4자책으로. 근데 엄청 못 던진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 자책은 4자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던진 건 아니었는데 안타를 일단 많이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립니다. 볼넷을 많이 내보내진 않는데 안타 허용이 많고 김도영이 없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결국에는 김윤아가 이닝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한다면 뭐 한 5, 6이닝은 최소 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키움 마운드가 결국 기아 불펜하고 맞대결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 기아 똥배당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기아 승일 마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다득점까지 어쨌든 키움의 빠따도 무시할 수는 없다. 기아 이 구장도 런 자주 나오는 구장이기도 하고 챔피언스 필드. 그래서 이거는 기마 업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구기아 분석 코멘트 마쳤고요. 뭐 이따가 해축 잘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멘트 도움 되셨다면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